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시 스마트 도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 이종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의 어떤 정책들, 서울시의 정책들과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어떤 사례들과 그런 케이스들, 유즈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는 어떤 스마트 시티의 부분에서 서울은 이미 저희가 포용적 스마트 도시를 시작한 지가 꽤 됐고요. 특히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더욱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 특히 포용적 관점에 대한 중요성들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스마트 시티는 디지털 격차의 문제와 함께 이와 따른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좀 더 편안해지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과 함께 스마트 시티의 정책들이 추진이 됐고요. 특히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스마트 서비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즈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6S라는 어떤 플랫폼 전략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IoT,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플랫폼들을 구성을 하는 그런 어떤 도시의 어떤 성장 혁신 플랫폼으로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또한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 시티 월드 컨그레스 앤 엑스포에서 450여 개의 어떤 기관들과 경쟁을 해서 본상을 수상을 했고요. 수상한 어떤 내용에 의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와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인 어떤 그런 스마트 시티를 구현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협치 시스템이라는 거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단연코 서울시가 스마트 도시에서 세계적인 주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그 추진 중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제가 오늘 가져온 프로젝트는 바로 Snet 사업입니다. Snet은 바로 여기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생충이라는 요번에 오스카에서 많은 감독상을 포함해서 수상을 했죠. 그 상 자체에 대해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남매가 어떻게 반지하층에서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격차가 심해지면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런 격차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S넷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인터넷의 접근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 가장 기본적인 통신 기본권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고 그 개념으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생활권 면적 30%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공공 와이프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을 받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100%까지 저희가 2022년까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16,000여 개 정도의 공공 와이파이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44,237km 정도의 어떤 그 공공 와이파이 무선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가 돼서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생활권에 있는 시민들이 인터넷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좀 더 무료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첫 번째 어떤 대상들은 일단은 모든 서울 시내 버스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한 저희가 이를 확대를 해서 이런 공공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의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다른 나라들의 스마트 도시들의 어떤 경쟁력을 봤을 때 서울이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코 인프라에 대한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초연결 시대에 어떤 그 제공되는 이런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생태계나 사업들이 추진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도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인데요. 저희 데이터에 있어서 이 서울시는 이미 많은 전자정보를 통해서 정보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이터들과
저희가 최근 얘기하는 어떤 IoT죠. 데이터 오브 띵스라고도 얘기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데이터 오브 띵스를 합쳐져서 굉장히 큰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oT 센서의 5만 개 정도를 서울 전역에 설치를 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기후 환경이라든지 어떤 교통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에어 퀄리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IoT의 실시간 정보들과 함께 이 행정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요.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행정 기반의 업무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하나 단계의 전자정부가 만들어지는, 특히 저희는 이제 보는 지능형 전자정부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프라이빗 데이터와 퍼블릭 데이터가 합쳐지는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데이터의 가치, 어떻게 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오픈되었을 때 좀 더 가치 있는 데이터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한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과 책임성과 민첩성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코비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는 어떤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확진자의 어떤 역학 추적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체크를 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AI 기술을 통해서 이 모니터링 콜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저희가 확진자들한테 어떤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AI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시스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저희의 어떤 그런 환자의 확진자의 패턴을 이제 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AI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다산콜이라는 어떤 시스템들을 통해서 AI를 적용을 해서 확정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공무원분들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부분으로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6S의 서울시의 어떤 플랫폼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서울시의 어떤 추진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비드 사태를 통한 어떤 저희의 대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두 번째 파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서울시의 어떤 포용적 스마트 시티의 어떤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세대에서는 20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매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평가에 의하면은 전체 20개 도시의 스마트 도시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포용적 스마트 시티를 다루는 분야는 전체 한 7%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톱 도시들을 찾아보니 서울도 저희 14% 정도로 꽤 높은 어떤 그런 그 복지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이 포용적인 스마트 도시를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도시들은 아마도 이런 그 복지 분야나 헬스 분야가 전혀 없는 도시들도 보이실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어떤 그런 트렌드 자체는 이런 포용적 스마트 시티의 어떤 비중이 점점 커지고 점점 이 스마트 시티가 어떤 공공재 역할로서도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울시의 어떤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IoT 기반으로 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저희 9개 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IoT 기기를 통해서 만성 질환자라든지 어떤 노인분들의 어떤 그런 건강 상태들을 직접 IoT 센서들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서 현재 9개 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스마트 플러그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전자기기나 이런 가전기기들을 이 플러그를 통해서 직성을 하고요. 이 플러그를 통해서 전기의 사용량들을 보면서 이 노인분들이 혹시 고독사로 사고를 당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대부분 서울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는 바로 또한 이런 그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쓰러지거나 그럴 경우가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서
이 노인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구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IoT 센서나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서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인분들을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분들을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해야 될지가 바로 또 포용적 도시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 소셜 로봇이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저희에게 해주고 있고, 특히 현재 코비드 사태에 의해서도 이런 언택트 사회가 나오면서 이런 로봇에 대한 활용성이 너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개 구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리꾸라는 어떤 그 조그만 로봇을 통해 가지고 할머님께 어떤 디지털의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 교육용 컨텐츠로 만들어지면서 AI 로봇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의 답을 하면서 이 노인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좀 더 큰 스케일로 봤을 때는 이 왕십리 성동구의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성동구는 스마트 트랜시스트라는 개념으로, 물론 이 사업이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서비스의 어떤 그런 교통의 어떤 복지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노인분들을 위한, 아니면 또 장애자분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어떤 교통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좀 더 이분들이 차별 없고 격차 없는 그런 교통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통 복지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중요하게 좀 보는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는 어떤 스마트의 어떤 그 포용적 스마트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서는 사실 시민 참여, 특히 스마트 시티즌의 어떤 양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서는 저희가 시민 참여가 단순한 어떤 참여에서 코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공동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그리고 또 그런 역량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디지털 격차를 줄이거나 차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의 과정들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시는 빅데이터 캠퍼스라는 걸 또 만들어서요, 많은 학생들과 기관들이 지금 한 3, 4년 정도 계속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지도들은 바로 현재 서울시 어떤 독거노인들의 어떤 상황들,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지대로 맵으로 보여주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좀 개방의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동 케이스에서 어린이 안심 통학로라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자체도 70여 명의 어떤 그런 그 시민들이 함께 학부모와 부모님들이 학부모와 또 관련 선생님들이 모여서서 이런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어떻게 보면 통학로가 만들어지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에서는 좀 더 첨단 기술들, 특히 마곡지구가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스마트 시티의 어떤 테스트베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곡지구 안에서의 어떤 IoT 센서를 통해서, 또 빅데이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공기의 질을 측정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초미세먼지가 이제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먼지들을 직접 시민들이 그걸 측정을 하면서 혁신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중요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포함된, 모든 이들이 포함된 스마트 시티의 어떤 서비스가 구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3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런 포용적 스마트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협치 시스템과 협업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자치구와 25개의 자치구와 서울시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그런 기술들이 디지털 격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스마트 시티즌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IoT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좀 더 따뜻한 기술을 통해서 포용적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어떤 그 시티즌들을 양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대한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협치 시스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생태계, 특히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이 포용적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리포트도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구현되고 포용적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